세 번째는 이 아토피 피부염도 증상에 심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의학자들은 그 심하기를 1단계에서 10단계 까지를 주고서 지금 얘는 아토피 심하기가 1점이다, 뭐 2점이다, 얘는 8점이다 이렇게 점수를 줍니다. 네, 그런 점수가 대개 3점 이하로 좀 약한 경우는 저절로 좋아지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커서 4점 이상, 6점, 7점 이렇게 된 애들은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그런 애들은 적극적으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위험 요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엄마나 아빠가 아토피 또는 알레르기 비염 또는 알레르기성 천식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사람이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그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병원에 와서 치료할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 5번째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그 아토피 갖고 있는 데가 점점 크다가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도 정말 동반됐더라. 그런 경우에는 아토피도 좋아질 가능성도 없고 계속 천식이나 비염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는 면역 기능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면역 조정 요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에 생기기 때문에 피부병인 줄 알고 자꾸 피부 치료합니다. 거기다가 보습제 바르고, 그다음 뭐 알로에도 바르고, 뭐 녹차 모욕도 하고, 또는 뭐 보습제도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고, 아니면 또 연고도 이 병원 연고 좋다 저 병원 연고 좋다 하면서 또 소개받고서 가서 그 연고 바르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증상이 완화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것은 겉에 생긴 눈에 보이는 것은 피부 증상이 제일 눈에 띄어서 이런 병이 아이한테 걸렸구나 하고 알지만은 그 몸속에 이상이 생기는 부위는 어디냐면은 혈액, 그 안에서도 백혈구의 이상인 겁니다. 즉 백혈구의 면역 기능의 이상으로 생기는 병인데 그것이 피부로 나타나니까 얘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피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 백혈구의 기능 이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혈구의 기능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은 피부병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즉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든다면은 우리 집안의 부엌에서 음식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데 안방에 앉아서 자꾸 냄새가 들어와서 생활하기 불편하니까는 방에다가 향수 뿌립니다. 그럼 잠시 냄새가 안 나죠. 그렇지만 향수가 또 냄새가 날라고 나면 다시 또 썩은 냄새가 맡아집니다. 또 자꾸 밖에서 냄새가 들어온다고 방에다가 도배지라고 문틈을 뭐 막고 꽉꽉 채워놓고 합니다. 그렇지만 문을 평생 안 열고 살 수 없고 가끔 문 열면은 또 부엌에서부터 음식 냄새가 그 썩는 냄새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렇듯이 그거를 치료하는데 냄새 난다고 안방에서 냄새 난다고 안방에다가 향수 뿌리고 안방을 도배지라고 뭐 문틈 막고 이래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음식이 썩고 있는 부엌에 가서 부엌에 그 썩은 음식을 치워내야지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그렇듯이 피부에 생겼다고 피부만 놓고 그 피부에다가만 자꾸 치료하려고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부위는 우리 몸의 혈액의 백혈구이기 때문에 그 백혈구를 치료해야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아직도 막연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그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어린이 중에는 아주 불행한 어린이가 있는데 선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바이러스 질환인데 대개 이제 물러난 성관계가들 한다든지 할 때 그 바이러스가 옮겨져서 그 바이러스는 주로 우리 몸의 백혈구, 이제 임파구, T 임파구 중에서도 이제 헬퍼 T 임파구라는 거를 공격해서 파괴시켜서 우리 몸의 그 백혈구가 파괴돼서 없어지니까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각종 세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결국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 병인데 그게 아니고 선천성 면역 결핍증은 출생할 때부터 골수에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백혈구를 잘 만들지 못해서 그 아이한테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균실에 텐트, 유리방 그런
아주 고농도의 그 공기정화 필터가 들어있는 방에서 생활하지 않고 밖에만 나오면은 며칠을 못 살고 죽을 수밖에. 그런 어린이가 이제 선천성 면역 결핍증인데, 그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걔한테서 백혈구가 생성이 안 되니까는 백혈구를 넣어줘야 되는데, 백혈구를 넣어줘야 백혈구는 일주일을 못 살고 남의 백혈구 넣어줘야 일주일도 못 살고 죽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걔의 골수가 잘못돼서 골수에서 그 백혈구를 생성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골수 이식받아야 사는데, 그 어린이가 상당히 아토피 때문에, 물론 면역 기능에 혼조가 왔기 때문에 아토피 때문에 고생도 합니다. 그런 어린이한테 정상한 건강한 사람한테서 골수를 이식받게 되면은 그 안에서 아토피가 없어집니다. 물론 세균한테 싸워서 이길 면역 기능도 강화되지만은 그런 것도 없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암 환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가지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또는 항암제, 화학요법도 받고 그래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막 토하고 못 먹고 고생하면서 암을 치료했는데, 그래도 자꾸 재발하게 되면은 결국은 마지막 치료 방법은 골수 이식입니다. 그런 경우에 해피 골수 이식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골수냉에다가 많은 분들이, 선량한 분들이 등록을 해서 그게 골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무료로 장기 기증하겠다, 골수 기증하겠다고 등록을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서 우연히 골수 이식 받았는데 하필 그 골수를 기증하겠다가 한 분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이었다. 그러면은 그 암 환자는 평생토록 아토피를 알아본 적이 없는데 다행히 암으로부터는 벗어났는데, 그때부터는 또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듯이 결국은 그 아토피라는 병은 뭐냐 하면은 혈액의 백혈구의 잘못으로 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피부를 치료할 때 보면 피부가 빨가면은 그 빨간 부위, 가려워하는 부위, 거기만 병이 있다고 거기다가만 뭐 연고도 바르고 하지만, 우리가 그거는 이제 거시적으로 눈에 볼 때 거기에 병이 있는 거죠. 미시적으로 현미경으로 우리 피부를 검사해 보면 그 빨간 부위, 염증이 있고 가려운 부위에서도 조직을 띄어서 보고, 아니면 겉으로 볼 땐 깨끗해 보이는 부위에서도 조직을 띄어가지고서 검사해 보면 어느 쪽에서나 다 알레르기 염증 때 일어나는 임파구라든지 뭐 비만세포라든지 또는 랑게르한스 세포라든지 이런 염증이 일으키는 세포들이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온 몸이 다, 사실은 온 피부가 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때는 요 부위에 있다가 어떤 때는 저 부위에 있다가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그 부위만 치료한다고 해서 아토피가 낫을 문제가 아닌 겁니다. 결국 뭐냐면 그렇다고 전 피부를 다 뭐 약을 발라가면서 치료할 수 없는 거고, 근본적으로 백혈구를 치료해 줘야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토피는 왜 생깁니까? 이거 이제 궁금해합니다. 처음에는 아토피가 생기면 속상해하다가 나중에는 도대체 우리 애가, 아니 내가 왜 아토피 왜 걸렸지 하면서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애니 뭐 신문, 방송, 인터넷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야 뭐 우유가 알레르기 일으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유가 알레르기 원인인가 보다, 아토피 원인인가 보다. 어떤 사람은 뭐 돼지고기 먹으면 생긴다면 야 돼지고기가 알레르기 원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원인은 아니고, 결국 원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에 백혈구의 기능에 이상이 오는 게 원인인데, 그럼 백혈구의 기능을 이상이 오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크게 세 가지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병에 걸리면 꼭 세 가지 점에서 관찰해가면서 이 병의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 또 하나는 그 환자 자신 개체, 이 세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상이 와서 결국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유전적인 요인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조직 적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혈액형이 A형, B형, AB형 이런 식으로 O형 이렇게 혈액형을 나누듯이, 그거 말고 우리 몸의 조직도 조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춰가면서 우리가 골수 이식도 하고 사실 콩팥 장기 이식 같은 것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러한 조직 이식형을 결정하는 게 MHC라고 하는 그런 그 분자 분자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우성으로 해서 이 아토피 피부에 오는 그 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만약 먼저 태어난 아이가 아토피다 하면은 다음에 태어날 아이가 아토피가 될 확률이
다른 집안의 형제는 아토피가 없었던 경우보다 4배 정도 많이 생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 3.86배인데 거의 4배입니다. 4배 많이 생기고, 대신에 부모 중에 누가 아토피가 있다, 엄마나 아빠 중에 있다, 그럴 때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가 아토피가 될 확률은 부모가 아토피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2배 아토피가 더 잘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배지만 모든 애한테 다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부모가 아토피에 전혀 걸리지 않았는데도 또한 아토피에 그 집안 아이도 아토피에 걸릴 수 있고, 양부모가 다 아토피가 있어도 거기서 태어난 아이에서는 아토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확률이 2배 높고 4배 높은 거죠. 근데 여기서 무심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분인가 하면 누군가는 의문점을 갖고, 왜 부모한테 아토피가 있을 때는 2배 정도 확률이 높은데 형제 중에 아토피가 있을 때는 4배나 되게 왜 이렇게 높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심을 딱 가져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훌륭한 분이고 앞으로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잘 키울 분이신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전적인 요인이 아토피에 많이 관여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환경이 또 관여한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즉 뭐냐면 그 한 형제가 자라는 환경하고 거기서 탄 아이의 또 자라는 환경이 같기 때문에 다른 집안의 아이보다 그 집안 아이가 그만큼 유전적인 데다가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형제한테 있을 때는 4배나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또 유전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유전되는 병이고 뭐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내가 애 잘못 낳아서 그렇고 이런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관련되니까, 그러면 환경에서 나면 또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에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거 되겠는데, 하나는 오염, 환경 오염, 공해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자동차의 배기가스라든지 음식물에 들어가는 인공 첨가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환경, 요즘 얘기 나는 환경 호르몬, 또는 뭐 과자나 사탕 속에 들어가는 색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체질을 만든다. 그러니까 면역 기능의 부주화를 만든다. 즉 백혈구의 기능에 이상을 만드는 요인들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계속 우리 알레르기가 증가하는 것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특정 항원이 증가하는 거, 즉 말하면 진드기 같은 게 증가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주거 환경의 변화가 크죠. 옛날에 우리 한옥은 창호지 문화라고 하는데, 창호지 문화라는 것은 반이 열린 공간입니다. 즉 뭐냐면은 옆에 방에서 할아버지가 엠 하고 기침하면은 다 들리고 뭐 찬물 하나 떠오라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다 그 의미가 되고, 그 방까지 와서 얘기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우리는 문 열고 가서 얘기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게 완전히 이 방음 시설이 된 그러한 주택, 그리고 외부에서부터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보온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는 그런 주택에서 요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너무 차단하다 보니까는 실내에는 공기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새 집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도 많고 또 이런 진드기 같은 것들이 더 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 집하고 다르게 지금 현대 생활하는 가옥 구조가 그렇게 이 알레르기 물질이 많아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갖게 된 것이 또한 현대 들어서면서 아토피가 많아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다른 예를 하나 든다면 일본 같은 나라에서 보면 삼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마 명치 유신 시대 때 이 주택을 짓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주로 이제 나무 가지고 집을 짓는데 이게 소나무 비슷하게 생긴 나무죠. 근데 곱게 아주 길쭉길쭉하게 곱게 잘 자라는 나무죠. 그러니까 그게 목재용으로 쓰기 좋으니까는 그거를 산에다가 전에 있던 나무들 다 잘라내고 그걸로 있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에 그 삼나무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여러분들 혹시 갈 기회 있어 봄에 가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 비염 가지고서 고생 많이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근데 그 원인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게 보면 그 삼나무의 꽃가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제주도라든지 한국의 남쪽 지방에는 그 삼나무들이 그래도 꽤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는 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삼나무가 어떤 건지 아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
긴 직선의 가로수길에다가 양쪽으로 높게 삼각형으로 삐죽한 나무들이 쭉 서 있고 거기를 자전거 탄 남녀 연인이 이렇게 달려가고 하는 그런 영화 장면 같은데 나오는 그런 나무가 이제 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이 많으면은 또 알레르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의 변화.